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 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건행정과장 윤순자.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여원 보건행정팀장은 5급 사무관 교육으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상희 의학관리팀장입니다. 남은정 진료팀장입니다. 최주형 감염병관리팀장님입니다. 황진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오은영 문백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순자입니다. 202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역주민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6개 추진 전략 아래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19쪽까지 이행과제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0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핵심, 신규, ESG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핵심 사업 첫 번째, 건강관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약품 조제비 지원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1,850명에게 일반 진료, 한의, 치과, 물리치료 등의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보건소 및 덕산, 2월, 광해원 보건지소 등 4개소에서는 일반 진료 후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약품 조제비 1,200원 쿠폰을 총 59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 순회 진료를 통하여 총 1,732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말에도 농한기를 맞아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 의약품 지원 등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관리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핵심 사업 두 번째, 예방접종 지원 강화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퇴치의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전략으로 소요 예산은 국가예방접종사업 20억 6,479만 원, 지자체 예방접종사업 5억 3,840만 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임신부, 65세 이상 연령의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접종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이어 60세에서 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령 확대 시행을 통해서 질병 발생에 따른 의료비 절감과 지역사회 인공면역 획득으로 감염병 발생과 합병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핵심 사업 세 번째,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대비로 법정 감염병 대응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10월 기준 160건의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역학조사 및 환자, 접촉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였습니다. 100일에 수도 등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현장 조사와 감염 관리로 선제 대응하고 있으며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5월부터 10월까지는 하절기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여 집중 모니터링 등 신속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대비 초동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집단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 감염병 유행 사전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규 사업 첫 번째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등입니다. 거주지 읍면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인당 최대 64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정신의료기관이나 민간 상담센터 등에서 총 8회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진천구는 덕산읍에 2급 유형의 이음 언어 심리상담센터 1개소가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74명의 대상자를 선정,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였으며 현재는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대상자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 어르신을 위한 결핵 케어링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결핵에 취약하며 환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는 관내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8개소를 방문하여 총 208명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 13명을 발견하였으며 객담 도말, 배양검사 등 2차 검사를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핵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규 사업 세 번째, 매독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한 전수 감시 체계 전환입니다.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급수 상향 전환됨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신고하던 표본 감시 체계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하는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1기, 2기 선천성 매독만 신고하던 것을 3기 잠복 매독까지 확대 추진하여 전체 매독의 발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매독 병원체 검사 기관에서 총 79건의 병원체 양성 신고를 하였으며 보건소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감염 가능성 여부를 신속히 선별 분류하여 매독 1기 1건을 신고 보고하였고 접촉자 관리를 시행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ESG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누수 및 단열 성능 저하 등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개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초평보건지소 1개소가 선정되어 총 6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10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전환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함은 물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7회 이제 국회 자살 예방 대상 시상식이 12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김상희 보건행정과 의학관리팀장님이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부분 장관상을 수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하나 선정이 돼서 장관상 수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관련해서 8페이지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살 없는 생거진천 구현을 위한 기반 요소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자살 고위험군 위기관리 서비스의 상담 건수 총계가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사업의 참여 기관 및 은밀 확대는 진정의 생명 안정망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실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3년 1,950건에서 2025년 2,245건으로 상담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우리 지역사회 내에 잠재적 위험군 발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뜻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위기 감지하고 개입하는 선제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호사님, 수장님, 윤수자 과장님, 강은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전화 상담 있잖아요. 내수 상담, 자원 연계, 초기형 감지 경로의 중요성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 과장님 실제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과 자살 고유형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살 관련해서 상담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전화 상담이 좀 건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들 정신적으로 좀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이나 그리고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는 내소 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팀이 전담으로 있어서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상담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 위험군이라든지 어떤 발굴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되면은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전화 상담 왔어. 그러면 상담자한테 어떤 너 조언이라든지 안정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자살 예방 팀에서는 6명하고 팀장님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 관련한 전문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 복지센터로 전화가 오면 그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상담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서랑 연락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자살 상담 외에도 지금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도 별도로 있습니다. 연계 기관하고 연계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초기에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상담하는 내용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사업이 이제 참여 기관이 이제 37개소에 달하고 또 4개 읍면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이 이제 연대한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었다는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고단의 우리 직원들이
사실 저기 사업 관련해서 엄청나게 어떤 열정이 있었다는 걸 좀 느껴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제안을 드려보면은 그 자살 시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그 사후 관리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 후에 또 재시도 또 위험이 또 가장 높다는 통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 어떤 유가족 대상 심리 뭐 어떤 경제적 지원을 확대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 저희도 자살 관련한 업무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자살을 한번 시도했던 사람은 재시도할 위험이 가장 크다고 굉장히 많다라고 통계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그 자살을 시도한 분이나 아니면 자살하신 분 주변에 있는 유가족과 아니면 지인들도 그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위주로 거기에서는 유가족 대상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적으로는 그분들 같이 와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대상으로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다 보니 같이 상담도 진행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건소 그 관내에 그 사살 예방 상담센터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예방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자살 시도했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어떤 재발 방지라든지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국민 그 생명을 보호하고 이제 생명문화 존중문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공공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천군이 이제 자살률 감소를 통해서 생명 존중 안심 진천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강선희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 그 65세 이상 그 의약품 지원 및 쿠폰 1,200원 돼 있는데요. 네. 네, 그게 우리가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네. 우리가 이제 1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그 중에 뭐 70몇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됐고, 근데 1,200원 쿠폰이라는 거는 글쎄 우리가 일반 국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금 생각되세요? 이 부분하고?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 팀장님도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제 담당자들도 같이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약값이 1,200원만 지원해주는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말씀해주신 대로 1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 시행하는 사업은 의약분협 대상 지역 4개소 그쪽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외 지역인 초평하고 백곡하고 문백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약값까지 다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4개 지역만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원하는 단가를 높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이게 좀 생색내기 구색에 가깝지, 이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게 표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올리든가 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지금 물가랑 모든 면에서 이거 우리가 볼 때도 지금 100만 원 가지고 군에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12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그 아토피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우리가 보면 아토피 질환이 거의가 다 여기 지금 사업상에도 나와 있지만 503명이 거의가 다 이제 초등학교 학생 이하 10세 이런 어린이 아이들한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토피라는 것은 이제 성장을 가면서 주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 증세가 발발해서 굉장히 뭐 정서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사업이 꼭 초등학교가 아닌 어린이집 같은 데도 좀 사업을 이렇게 확대해서 저 어린이들한테 나타나는 증세이기 때문에 성장기에 가서 이게 좀 가라앉기도 하고요.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503명을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지금 아토피 관련해서는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하고 그리고 보습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아토피에 좀 취약하고 또 환경이 나빠지면서 아토피는 점점 더 발생이 많아질 거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토피 그 보습제 제공 외에도 저희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거 주로 이제 어린이들한테 많이 나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대하셔서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대영 의원입니다. 예,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국민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윤순사 과장님이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온 국민 건강 서비스 제공 체계 확대에서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 정신질환자하고 아동 청소년까지 합치면은 한 390명, 91명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예. 그러면 이게 드러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명 정도 혹시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그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상치는 예, 예.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예. 지금 저희가 대략이라도. 예, 글쎄요, 그 부분은 왜냐면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네, 전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발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또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이 그 사회적인 문제로 어떤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희 몇 년 전에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 안전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본의는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조기 발견과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정신질환자는 역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과 자살이나 요 관련한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학교와 그리고 뭐 청소년 상담센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유관 기관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통해서 그런 게 각 소속돼 있는 그 기관 뭐 아니면 계층별로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복지센터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 그런 상담으로 이끌어내는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가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게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큰 사회적 범죄로 발생 확률이 이게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조현병하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기 발견하고 여기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네. 행감 자료 52쪽 한번 봐주세요. 공중보건이 이제 배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런 지자체에서는 특히 이제 농촌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진천 같은 도는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 농촌 같은 경우는 의료 형평성이나 또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에서 공중보건이 그 배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우리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의과 의사가 3명으로 돼 있어요. 네. 우리 군의 인구에 비례했을 때 또 자연불학의 어떤 인구 분포들을 봤을 때 의과 의사가 이제 상당히 이제 부족한 것 같은데 적정 인원은 몇 명으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의가 3명만 확보가 돼 있는데요. 네네. 이제 9월까지는 보건소에 1명 더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예, 예.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각 보건지소별로 1명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저기 그 취약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한데요. 지금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국가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 도서 지역이나 이런 쪽을 먼저 배분을 하고 네. 진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좀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네. 내년 후년에는 굉장히 더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네. 우리 군이 이제 부족한 거는 좀 감안하더라도 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각 보건지소에 일반의 3명이 배치돼 있고 이제 한의과하고 치과도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계신데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는 일단 지금 공중보건의가 3년 의무 복무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학생들 의과 대학생들이 이 공중보건의로 오기보다는 그냥 일반 현역 복무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해졌고요. 저희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 공중보건의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 기간제 의사를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마저도 이제 보건소에 하루 종일 와서 이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의사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번에 9월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 그만두셨는데 이후에 채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저희도 이제 중앙에 자꾸 이제 뭐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결혼 발생 시 대응 방안을 하셔가지고 네. 본 예산에 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기간제 의사를 이제 채용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예산을 지금 얼마를 좀 본 예산에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지금 2명 예산으로 책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명의 의사요? 예. 근데 이제 아예 한 분밖에 채용을 못했어서 예. 거의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인당 인건비가 한 9천 정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한정된 자원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다 보니 네네. 지금 계신 분 공중보건의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지역별로 순회해서 네네. 그렇게 요일을 정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의료 보장 체계가 잘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은 의료 혜택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의가 이제 확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는 건데 그 예산도 늘려야 된다는 그런 그 언론적인 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대신 또 그 의사분들 공중보건의를 지원하는 의사분들이 어떤 지역의 도서 지역에 우리 시골로 올 수 있는 오게끔 만들려면은 무슨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주거지를 지원해 준다든지, 뭐 상대적으로 나은 뭐 페이를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는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그렇죠. 예, 거라서 저희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데는 제한이 있고요. 이제 급여 기준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네. 도시로 많이 빠지는 이유는 네. 어쨌든 주거나 모든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뭐 군 단위 네. 지역으로 오는 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선호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 단위로 오게 하려면 우리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도 네. 어떤 이쪽으로 발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네. 그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네, 일단 공중보건의는 이제 중앙에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이 의과대 학생들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광역별로 배치를 하고 또 광역에서는 시군별로 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는 지금 보건지소 관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지소에 있는 관사가 좀 열악한 경우는 저희가 지금 관사를 남해온에 따고 교성 주공 아파트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쪽을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기간제 의사를 채용할 때는 저희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도 답변했다시피 어쨌든 의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취약계층의 어떤 그
그 의료 혜택의 접근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좀 더 많은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네.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동윤 의원입니다.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허선미 소장님과 윤순자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4쪽에 민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우리가 중앙병원에 이제 2억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이번에 소방병원이 이제 12월달에 개원이 되잖아요. 네. 거기하고는 어떤 이제 연계성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소방병원은 6월달 내년도 6월달에 이제 가동을 하는 걸로 예정은 되어 있고요. 지금 소방병원은 국립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중앙제일병원은 저희가 공공의료 취약지역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또 별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소방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바가 없고요. 이제 지원보다도 이제 우리가 네. 거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예, 지원을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받을 이제 권리도 따라서 네.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안 그래서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사항들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가 돼서 네. 12월달에 준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원이 6월달에 개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 좀 철저하게 해서 네. 지역 주민들이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네.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와 더불어서 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청주로 다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촉각을 다투는 환자의 경우 청주로 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이 어려운 상태까지도 이렇게 몰고 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좀 없을까요? 예, 지난번에도 저희 이제 군수님께서 그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 진천이 취약하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자료도 저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충북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거는 충북대병원이 이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응급의료센터라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쪽으로 가는 부분은 일단 중증일 경우에 먼저 이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내에 그나마 이제 중앙제일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우선 가고, 그쪽에서 수치가 곤란할 경우는 광역으로 지금 이송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네, 도시권으로 가려고는 해요. 네 맞아요. 네, 여기가 너무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그 취약한 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좀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중앙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과 협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급 환자일수록 크게 여기서 1차 이제 큰 수술까지도 다 여기서 할 수는 없겠지만 1차 응급 치료만큼은 여기서 하고서면 보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앙제일병원이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응급의료센터로 승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 부분을 승인받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응급실에 대한 병상 확보를 추가로 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의사 확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증축 공사를 좀 하고 있고요. 도에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는데 그 부분도 도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센터로 지정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 진천뿐만 아니라 인근까지도 좀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래도 군 단위에서 종합병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네.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분들께서 이제 출퇴근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역에 와서 이제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사례로 인해서 그 원장 어떻게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그 같은 그 의사들을 여기에 잡아두고 좋은 의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여가 활동을 잘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 모습을 보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57쪽에 보면 방역 소독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40회면 이제 적은 횟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네. 하는 횟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늦가을에 보면 모기들이 엄청 그 극성을 부려서 좀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좀 잘 조율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소독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 그 주민들의 이제 민원을 좀 더 가깝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좀 검토 좀 해주십사 하고. 예, 저희가 이제 계약을 통해서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말고 민원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동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별로 발생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시기를 딱 정해놓지 말고 좀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윤선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건강증진과자 강은주.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지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현수경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이서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최은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전서희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성경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고진천이라는 비전 아래 5개 추진 전략과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대상자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행태 개선을 통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24페이지 이행과제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5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핵심 사업에서 공약 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핵심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등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산모 정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사항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 완료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28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부 등록 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핵심 사업으로 오늘도 업, 건강업,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노인의 허약과 만성질환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AI, IoT를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전 평가를 완료하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 200명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사업평가 및 개선 방안 제고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어른들에게 폭넓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약 사업으로 노인성 질환 검사비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성 치매질환 증상이 있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으로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치매 검사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비 100%로 노인성 질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11월 기준 28명이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신청자 중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완료한 24명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 검사비를 지원해 치매 환자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건강 스테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50인 미만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터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선정된 사업장 14개소 29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역량, 신체활동, 금연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개선이나 확대를 위한 자료를 활용하는 등 사업장의 건강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건강검진 나눔인증 주민 홍보단입니다. 사업장, 기관, 단체 등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검진 주민 홍보단을 구성하여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검 준비를 조성하여 암의 조기 발견과 치매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건강검진 주민 홍보단 홍보 릴레이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매월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진행하여 12개소 총 70건 홍보 릴레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홍보단 운영 결과를 자체 평가하여 건강검진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개선하는 등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 신규 사업으로 당뇨가 있어도 당당하게 당당한 고백입니다.
20세 이상 당뇨 전 단계의 진청 군민을 대상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여 혈당의 흐름을 24시간 연속적으로 파악하고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자기 주도적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1기 20명, 2기 30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연속 혈당 측정기 제공을 통해 혈당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맞춤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검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참여자 만족도와 사후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 결과를 자체 평가하고 차년도 사업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대영 의원입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강원주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제를 17쪽 한번 봐주시면요.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년 동안 국민의 건강과 그 건강함으로써 해짐으로써 또 의료비가 절감되고 또 국가의 의료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금연 클리닉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공 현황은 31.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담배 소비세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은 금연 클리닉을 통해서 많은 또 예산을 통해서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담배 소비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금연 클리닉의 효과가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을 통해서 성공자까지 끌어내는데 24주가 걸립니다. 예.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는 한 그 성공자가 4주 성공자가 한 90%에 달합니다. 네. 12주가 가면은 거기에서 반이 감액이 돼서 저희가 24주가 돼야 6개월 그 금연 성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 저희가 가게 되면 가게 되는 중도의 포기를 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금연 예방 교육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 홍보를 많이 통해서 좀 실시하고 있으나 계속 이제 증가는 작년도부터 0.1%를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추이를 확인을 했는데 쭉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중간 3년 기간은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0.1%가 또 증가를 하였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감소를 시키고자 다녔는데 자꾸 증가를 해서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골련 흡연자 분들이 간접 흡연 그 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담배로 많이 전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또 흡연 인구가 또 젊은 층이 많고 그런데 그 전자담배가 골련 담배보다 피해가 좀 덜하다고 건강에 위해 요인이 좀 덜하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 2025년에는 이 금연 사업에 주력을 한 부분은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인식 개선과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강화로 예방에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고요. 같은 고민으로 좀 더 열심히 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야 하지 않겠나. 0.1%의 그 증가를 보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 의견과 저희도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이 또
그 금연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흡연자를 좀 줄이는데 좀 주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보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의 좀 확대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때는 금연 열풍이 좀 불었었어요. 네, 예, 금연 열풍이 좀 그렇습니다. 불어서 또 효과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또 좀 고달픔 그런 거로 인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네, 네. 한때는 30대까지 담배를 많이 폈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네, 네. 그렇지만 전 금연이 담배 피는 것이 흡연이 백해 무익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건강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담배를 소비해서 지방세는 늘어나는 거 좋겠지만은 그 이상의 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금연의 중요성을 또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가 담배 소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동현 의원입니다. 건강한 진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원주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행감자료 16쪽을 보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이제 예산액이 8천만 원이 섰는데 지출액이 3,525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분에서 있는 거죠? 출산장려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의 좀 집행액이 전년도에 좀 남았는데 이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의 예산이 좀 저희가 크게 좀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그 셋째 이상 그 출생자가 좀 저조해서 그 비용이 좀 집행액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운영 실적으로 보면 41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출산 장려금을 준다 해도 이제 가임 여성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또 가임 기간도 그러면서 짧아지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출산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이제 지원을 이런 상태의 지원을 받고서에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더 두텁게, 더 길게 이렇게 지원이 돼야 그래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 그래도 아이를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뭐 이렇게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 육아 수당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은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체감할 수 없는 이렇게 상황에 접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두텁게 길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자꾸 노력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출산 장려금 셋째 이상부터의 그 지원금을 좀 저희도 좀 확대를 해보려고 군수님도 의견 제안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인구정책과랑도 협의를 통해서 격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출생 지원금 지원 사업이 신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그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그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대상자분들이 좀 체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다자녀 가구 뭐 가구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하나 둘 낳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넷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두텁게 길게 이제 우리가 18세까지 보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 뭐 군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같이 협업해서 여기 인구 절벽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인지하고 지원책을 더 두텁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도 출산 환경 조성에 대해서 더 세밀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작성과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 등의 효율적 집행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시정, 개선하기 위한 의회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 오기, 그리고 요구한 자료와 맞지 않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의회 경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